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일제히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되는 상승률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이 됐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5가지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네, 5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일제히 매수했고요. 아래로 SK바이오팜,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함께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시 한번 7만 1,000원 선에 복귀하면서 7만 1,7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12만 2,2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2가지 반도체 종목들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아래로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3.75% 반등 움직임 나타내주면서 40만 1,5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는 포스코퓨처엠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을 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포스코퓨처엠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 잡아보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주로도 엮이고는 하죠. 그런데 어제 이렇게 2차 전지 셋업체들을 비롯해서 소재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2030년 중반부부터는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매수세가 이쪽으로도 유입이 됐다는 점 어제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도 3.15% 오른 14만 4천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이 전일 0.64% 오른 62,6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추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HLB도 관심을 받았는데요. HLB가 3.73% 오른 31,9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이렇게 상승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루 정도 소폭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다시 한번 5%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19만 8,6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IPO를 앞두고 이렇게 로봇주들 쪽으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어제도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텔레칩스 그리고 LNF도 주목을 받았는데 LNF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종목으로 엮이면서 또 한 번 관심을 받았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0.75% 오른 18만 8,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10가지 종목들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로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반도체 투톱이 어제는 일제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업황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 반도체 가격 인상에 성공했다는 점도 조명을 했습니다. 4분기 말 공급 감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객사가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4거래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쪽으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5거래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고 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 반도체 종목들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면에는 없지만 어제 시장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반도체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많이 확산이 됐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전공정 관련주 쪽으로도 집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가동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주 공백을 겪었지만 이렇게 반도체 투톱의 상황이 개선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수혜가 이렇게 전공정 쪽으로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소재 부품업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장비와 달리 소재와 부품은 즉각적으로 투입이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투톱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눈길을 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전일 40만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이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해외 사업장 적용 소식을 전달해 오면서 이렇게 주가도 함께 급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에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를 이렇게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맡은 포스코 DX는 이 포스코 퓨처엠과 제너럴 모터스의 캐나다 퀘벡 합작 양극재 생산법인인 얼티엄캠 1차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약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최근에 맺은 것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1차 공장 생산 운영 전반에 관한 시스템 통합과 함께 창고 자동화 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합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3%대 강세를 기록을 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수급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어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줬던 만큼 오늘 시장을 향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시장, 금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더 좋을지 오늘도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시장 개장 직전에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오테크닉스를 어제 좀 외국인 수매수에서 좀 많은 이제 흐름이 왔었는데, 물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특히 나노향, 디램향 이제 16나노 이제 감산을 이제 중단한다는 이슈가 나와서 좀 시장에는 오늘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삼성전자의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계속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이제 납품을 계속 하고 있었고, 최근에 스텔스 다이싱 장비도 계속 꾸준히 메모리 쪽으로 지금 이제 테스트 이제 시향산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반도체 장비주들이 큰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관련 향이 좀 비중이 높은 좀 이오테크닉스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이오테크닉스 짚어봤습니다. 어제 본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보장 쪽으로도 어제 들썩이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오늘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잘 살펴보자.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상승한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트릴리온, 에이블 CNC, 엑스페릭스, 맥스트, 알테오젠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공시들을 다 들고 왔는데요. 어떤 공시였길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지 잠시 뒤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고요. 알테오젠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가 파악되진 않았고 오히려 장마감 이후에 투자주의 공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테오젠의 주가를 흔든 이슈의 모멘텀이 그대로 시장에서도 유지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며 8.63% 상승한 68,000원대 거래를 마쳤는데요. 알테오젠은 이틀 전에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과 대규모 로열티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이고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TS 트릴리온 10% 상한가를 어떻게 도달하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트릴리온은 어제 정규장에서 0.5% 상승하며 1,400원의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1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1,54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TS 트릴리온은 AI 기반의 탈모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TS 샴푸로 잘 알려진 이 TS 트릴리온이 AI를 접목시켜서 탈모 시장에서 한 단계 진보된 모습을 보여준 만큼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TS 트릴리온 1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에이블 CNC입니다. 정규장에서도 7%대 강세를 보여준 종목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9.99%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에이블 CNC는 중간 배당 공시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배당 총액은 총 330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내달 18일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업황 악화에도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를 중간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배당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 부분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몰리면서 어제 9.9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엑스페릭스입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4.22% 빠졌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9.94% 상승하면서 9,7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엑스페릭스의 상승 이유는 10손가락 지문 등록 스캐너에서 주관하는 표준 테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레벨 2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위조 지문 방어율 100%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완벽한 신원보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시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종목 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시간의 거래 에서 9.79% 상승하며 8,52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죠. 그런데 어제 상승한 이유는 SKT가 메타의 퀘스트 3을 다음 달에 국내에 독점적으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AR과 XR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들썩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79% 상한가를 기록하며 8,52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 DENT, 한전기술, 하이소닉, 대동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장 막판에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장마감 이후에 종가 급변으로 인한 투자주의 공시에 의해서 매도세가 몰렸다는 점입니다. 그 종목들 특징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되는 종목들은 지금 보시는 한진칼, DENT, 한전기술입니다. 지금 각각 9.9%, 6.79%, 4.1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이 세 종목은 모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하이소닉과 대동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소닉은 장마감 이후에 운영자금의 확보의 목적으로 약 2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전하면서 하이소닉 3%대 약세를 보였고요. 넘어가서 대동은 2.73% 빠졌는데 장마감 이후에 국내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추가 상장 공시를 전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까지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알테오젠, 어제 좀 시간에서 또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투자 한기 종목으로 좀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제, 물론 사실 일반 뭐 SNS 쪽에서 이제 약간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가 진행 중이고, 실제 알테오젠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시장에 좀 돌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독점 계약 이슈, 이제 머크사와 인상 3상을 이제 키트루다 LC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 계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흐름에 이제 그동안 주가가 올랐었고 실제로 대표님의 인터뷰에서 물론 이제 확정적인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말을 돌려서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라는 식의 의미로 이제 시간에서 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경쟁사가 이제 할로자임 회사입니다. 할로자임이 내년에 특허가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른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 할로자임에 대한 희소 가치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알트빅포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머크사가 이번에 독점 계약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기술 이전했던 뭐 산오피나 인타스나 산토즈와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제가 볼 때 향후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머크사는 지금 인상 3상 준비 중이고 산오피 같은 경우는 인상 1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독점 계약 전환 이슈가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향후에 미래 성장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좀 5일 연속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마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오늘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서 알테오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최근 6거래일 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그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기대감이 더 큰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나스닥의 ARM이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ARM의 상장 소식과 함께 어제 뉴욕 증시 좀 들썩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이러한 영향이 호재로 다가올 수 있을지 저희 증권통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우리 시장 일제히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 간밤에 윤진코 말을 해준 것처럼 뉴욕 증시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에서도 훈풍이 도달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글로벌적으로 조금씩 일축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ECB 쪽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금리 인상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유럽 증시도 반등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한 주의 마무리를 알리는 금요일 시장도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금요일장도 수익률 배부르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